안녕하세요. 지고집입니다. 오늘은 33평 수지에 있는 아파트 시공 완료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4년에 준공된 올해로 22년 차 아파트이고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구축 아파트 시공할 때 꼭 해야 하는 사항들을 모두 적용해서 시공한 현장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서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거주하셨던 분이 집을 예쁘게 쓰시고 싶으셨나 봐요. 발코니며 현관문이며 죄다 페인트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셀프로. 많은 분들이 페인트 작업을 쉽게 보고 셀프로 하시는데 그럼 얼룩덜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관문 제발 페인트 발라놓지 말아주세요. 인테리어 공사하러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듭니다. 이 현관문 샌딩기로 2시간 갈아냈습니다. 먼지 장난 아니고요. 시끄럽다고 욕 겁나 먹었습니다. 현관문에는 뭐 같은 거 막 시공해 놓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현관문 교체하기 힘들잖아요. 웬만하면 재개발할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셀프 시공하지 말아주세요. 도어 전면에 도어 체크나 걸쇠, 마일곱들은 대부분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문틀 사이에 공패킹 이거 안 바꿔주시는 업체 많습니다. 만약 시공 끝난 후에도 이거 교체 안 되어 있으면 꼭 요청하세요. 이거 서비스로 해줘도 충분한 상품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원래 그 공간이 전실이었습니다. 오른쪽 이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곳의 기존의 현관 부분이었는데 기존 신발 벗고 들어가던 현관을 단올림해서 전실화까지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사실 전실이 딱히 뭘 사용하기가 마땅치 않잖아요. 아기가 있어서 유모차를 놔야 한다거나 하면 모를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실 부분까지 신발장 놓고 기존 현관 자리에 이렇게 단올림을 해서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올림 할 때 이 부분을 타일을 시공해야 될지 아니면 마루를 시공해야 될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곳은 마루로 시공했습니다. 우선 마루로 시공하면 타일보다는 발이 덜 시려워서 괜찮은데 가끔은 타일로 시공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중문이 아닌 삼연동 중문으로 바닥에 레일이 깔린다면 여기는 타일로, 내부는 마루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실내와 실외를 구분짓는 거라 현관 타일과 같은 색상의 타일로 마감을 하면 깔끔하고 튼튼하지요. 근데 이렇게 하부 레일이 없는 중문의 경우는 경계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타일과 마루에 분리되는 게 싫어서 전체 마루로 쭉 깔아드렸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신발장입니다. 에릭사우시스 제품이고요. 신발장 만드실 때 상부와 하부나 상부와 중문에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현관을 밝게 만들어주세요. 조명 추가비 안 받아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일괄소등 스위치도 만들어 드렸어요. 껌껌하시죠? 사용하실 때는 편하시겠지만 시공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좀 귀찮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고객님들이 만족스러워 하신다면 만들어 드려야지요. 일괄소등 스위치 만드는 건 업체들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고 안 청구하는 업체도 있는데 사실 배선 뽑기가 어렵지 않다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왜 어려운지는 내부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기존의 신발장과 수납장이 있던 곳이에요. 이곳이 신발장과 수납장을 쫙 짜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이 현장에서는 그게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만약 전체 수납장을 설치해야 한다면 가운데를 비우고 양 사이드로만 만드는 정도? 지금 설치 안 하니까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정말 수납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현장 가보면 똑같은 구조인데도 어쩔 땐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쩔 땐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이 현장은 복도에 갑갑함이 느껴져서 가구 시공 안 하고 나중에 예쁜 가구 몇 개 놓으셔서 색다른 느낌을 주시는 것도 좋다고 권해드렸습니다. 이런 가구 설치하면 예쁘겠죠? 거실 화장실이고요. 타일 고객님이 선택하셨어요. 세면기, 변기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시공해드렸습니다. 발명인이 1층이지만 바닥 방수 진행했고요. 상부장 하부에 조명도 넣어드렸어요. 이게 기본적인 저희가 시공해드리는 욕실입니다. 거실입니다. 이 현장은 답답함이 없게 최대한 개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발코니가 넓어요. 여름에 폴딩도어 시공한 거 활짝 열고 사용하시면 너무 시원할 것 같습니다. 폴딩도어입니다. 확장보다 제가 더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폴딩도어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바닥 레일은 청소기로 이물감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먼지는 괜찮은데 이물질 있으면 레일이 손상되니까 가끔씩 보시고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이 폴딩 도어는 슈퍼 더블 로이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유리가 굉장히 단열성이 뛰어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폴딩도 하면 추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보세요. 손가락을 넣고 닫아도 다치지 않을 정도로 가스켓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폐력 좋게 나와 있습니다. 폴딩도 열고 닫으실 때 손잡이를 여시고요. 이 가운데 있는 손잡이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손잡이가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손잡이가 잘 달려 있으니까 손잡이 열고 잠금 장치 열고 손잡이 밀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발코니는 탄성 코트, 일명 바이오 세라믹 코팅을 뿌렸습니다. 코너에 콘센트도 만들어 드렸어요. 혹시 발코니에서 가전제품을 쓰실까 싶어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곳은 1층이에요. 원래는 도둑놈 들어올까봐 여기 방범창이라고 해서 창살 막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깜빵 같아서. 다행히 고객님도 동의해 주셔서 고구려 방충망을 시공하였습니다. 고구려 방충망을 시공하면 소리 들리실까요? 굉장히 강력한 방충망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 찍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이 집 전체 하는데 한 3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거실 조명입니다. 고객님께서 간접 조명을 요청하셨는데 천장고가 안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으로 시공해 드렸어요. 고객님이 요청하시는데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몇 날 며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머리를 쥐어 짜내기도 하지만 건설사를 욕할 수도 없고 또 그 당시에는 나름 맞춰서 시공했을 텐데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다른 제품으로 바뀌다 보니까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돼요. 안타깝지만 대신 포인트로 검정색 넣었습니다. 여기 배전만 보세요. 뚜껑만 바꾼 게 아니라 내부 차단기도 모두 교체하였습니다. 차단기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다 보니까 권해드리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오븐도 넣어야 되고 인덕션도 뽑아야 하고 식세기도 설치해야 하고 등등등 전기를 많이 쓰시는데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위험해요. 정말 이건 꼭 바꾸셔야 됩니다. 돈 들어가도 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더 장점 하나는 이렇게 배전반을 바꾸게 되면 메인 차단기의 용량을 저희가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맨 처음에 30A짜리밖에 안 들어와 있었던 아주 용량이 작았는데 저희가 40A로 올려드렸습니다. 바꾸세요. 이런 구축의 경우 시공하면서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벽체가 죄다 시멘이에요. 신축들은 벽체 마감이 섞고 마감된 부분도 좀 많아서 마감도 깔끔하고 전기 배선 아까 그 일괄소등 스위치를 뽑거나 할 때도 벽을 파서 하기가 용이한데 이렇게 구축 아파트는 시멘을 죄다 까대기 해야 되니까 정말 먼지, 소음, 작업자도 이웃들도 모두 고통스러워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콘센트가 없는 벽이라면 어쩌겠어요. 까야지. 이 현장도 배선 작업하냐고 이 벽서부터 쭉 방 곳곳에 정말 까대기 엄청 있습니다. 주방 가구 역시 LX 제품을 사용했어요. 저는 웬만하면 LX 하우시스 가구들을 많이 씁니다. 시공하고 난 후에 독성이 정말 덜 느껴지고요. 냄새라든지 눈 따가움 현상 등등 LX 가구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니까 믿고 사용하고 스크래치 같은 내구성이나 오염성이 다른 업체에 비해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서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대부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제 제품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차이가 100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원래는 크고 웅장하게 만들까 했는데 매일 아일랜드의 주방 공간을 막는 시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식상해요. 더군다나 여기는 답답한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주방만 하시고 반대편에 냉장고 설치하시면서 예쁜 수납장 설치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모두 장을 만들어서 구색에 맞게 빌트인을 만드는 것이 좋은 집도 있고요. 안 그런 집도 있어요. 여기 고객님은 외국에서 살다 이사 오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고객님의 색깔이 느껴지더라고요. 정형화되지 않은 그러면서도 깔끔한 예쁜 집을 만드실 수 있다는 느낌이 느껴져서 자꾸 뭘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수납장을 많이 짜는 이유가 그 안에 처박아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쁘게 정리 잘 못하니까 안 보이게 닫아 놓으려는 거잖아요. 유튜브 채널 중에 보면 박스나 수납 선반을 정말 디자인처럼 예쁘게 꾸미는 영상들 보면서 그것 역시도 디자인이 되니까 너무 밋밋하게 다 막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각의 개성에 따라 나에게 맞는 인테리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입니다. 강마루 같아 보이시나요? 에디톤이라는 소재입니다. 에디톤이 뭐냐 하면은 천연 석재가 70% 이상 함유되어 있는 타일 같은 하지만 타일 같지 않은 마감재입니다.
그 가끔 구정에 라토스진이라는 제품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소재가 달라요. 구축 아파트 현장 중에 가끔씩 이런 수전 시공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독특하고 고급스럽다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부 배관 작업 새로 해야 돼요. 이 현장도 세 군데나 이런 수전으로 매립되어 있었고 안방 화장실 샤워기가 코너에 있는 아주 독특한 형식이라 그것도 배관 작업 새로 해드렸습니다. 물론 추가비는 안 받았어요. 이 현장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시공한 제품들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창호, 가구, 바닥, 도어 등등 전체 다 LX 제품으로 시공한 이 33평 아파트의 시공비는 부가세 포함해서 8천만 원입니다. 여긴 창호가 정말 커요. 로이까지 모두 넣은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다음에도 시공하면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 현장이나 시공상 아셨으면 하는 현장이 있다면 그때 또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집이었습니다.